존재의 수수께끼. 모든 것이 언젠가 끝난다면 왜 시작하는가? 왜 사랑하고 만들고 살아가는가? 오직 확실한 것은 끝이라는 사실인데, 이러한 질문은 어느 영혼에게나 그림자처럼 따라붙지만 그 질문이 매일의 고통으로 변해버린 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레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거대한 이야기의 창조자이자 모든 문명이 고유히 머리를 숙인 위대한 작가였다. 톨스토이는 글의 신이라 불릴 만큼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 빛 아래엔 깊고 고요한 어둠이 있었다. 그는 부유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큰 가족을 품에 안았으며 명성과 존경을 동시에 누렸다. 그러나 50이라는 나이에 이르러 그의 내면은 천천히 무너졌다.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그에게 단순한 사유가 아니라 내일을 짓누르는 무게였다. 정상의 선 자가 마주한 것은 공허였다. 모든 것을 가진 이가 단 하나 평온만은 갖지 못했다. 그는 흔한 고통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던 사람이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이가 드물던 시절, 그는 영혼을 울리는 언어로 세상을 가르쳤다. 그의 글은 이야기 그 자체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과 윤리, 삶과 죽음을 향한 근원적인 질문을 담아낸 하나의 우주였다. 지식인들은 그를 숭배했고 농민들은 그를 읽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톨스토이를 읽는다는 것은 영혼의 거울을 마주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영혼 속 거울은 어느 순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생의 정점이라 여겨지는 50에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에 잠식되었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고 문장도 날들도 그에겐 의미를 주지 못했다. 찬란했던 영광은 이제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고 그 끝에는 어둠만이 남았다. 그는 점점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다. 낮이면 저택의 복도를 홀로 거닐고 아내와 자녀들과의 대화를 피했으며 조용히 일기장에 끊임없이 글을 써내려갔다. 반복되는 질문들이 마음을 찢는 것처럼 그는 해답 없는 바다에 떠 있었다. 밤이면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유일한 위안은 잠이었지만 그것조차 잠시뿐인 숨결에 불과했다. 이 깊은 혼란은 어디서 온 것일까? 모든 것을 가졌던 이가 왜 이토록 무너졌는가? 그 해답은 그의 과거에 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를 연이어 잃었다. 아직 세상을 다 알기 전, 그는 이별을 배웠다. 많은 아이들이 신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을 때, 그는 오히려 신에 대한 의심 속에서 자랐다. 교회를 위선의 상징으로 바라보았고, 위로보다는 지배를 위한 도구로 여겼다. 그의 말대로,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외부의 억압으로 강화될 때, 지식과 삶의 경험 앞에서 무너진다. 이런 불신은 톨스토이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그의 삶을 따라다녔다. 그는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쓰면서도 종교와의 관계는 늘 회의와 동경 사이를 오갔다. 누군가는 종교에서 위대한 힘을 얻는 것을 보며 그는 감탄했지만 그 힘은 언제나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성공, 쾌락, 지적 모험, 누구보다 극적으로,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았다. 젊은 시절엔 전쟁터에서 싸웠고 영웅으로 돌아왔으며 총명하고 따뜻한 소피아와 결혼해 그녀의 사랑과 함께 13명의 자녀를 두었다. 땅을 사고 부유한 영지를 운영했고 무엇보다 글을 썼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 유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다. 50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가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더는 의미를 주지 않았다. 결혼, 가족, 재산,
잔치의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던 명성이 이제는 그의 숨을 조였다. 그는 점점 믿기 시작했다. 자기 삶이, 그 찬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잊혀질 환영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질문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내일이 아니라면 30년 후? 그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다름 아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성취와 모든 기억, 쌓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보였다. 이 위기의 시간을 그는 참회록이라는 글에서 고백한다. 그 글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죽음을 생각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는 그 정도로 깊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혹여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을까 두려워 총이나 밧줄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존재론적 위기라고 부르는 상태였다.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내면의 투쟁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과 충돌할 때 생기는 균열.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다. 톨스토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회의에 짓눌리면서도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 했다. 무엇인가? 어쩌면 호기심, 아니면 완고함, 혹은 그가 꿀방울이라 부른 것들의 삶 속에서 잠시 스쳐가는 아름다운 순간들에 이 글을 붙들었다. 그 꿀방울은 참회록의 가장 상징적인 구절 속에 등장한다. 맹수에게 쫓기던 한 남자가 우물 위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아래에는 용이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그는 죽음과 공포 사이에 갇힌 채 그 나뭇가지에서 맺힌 몇 방울의 꿀을 보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혀를 내밀어 그것을 맛본다. 톨스토이에게 그 꿀은 아이의 웃음, 새소리, 사랑의 손길과 같은 덧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작은 기적들이었다. 이 위기는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가 되었다. 그 여정은 어디서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그를 이끌었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던 또 다른 진실들과 마주하게 된다. 과연 그는 그 공허를 넘어선 무언가를 찾았을까? 아니면 절망은 인간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일 뿐일까? 혼돈의 기원. 만약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조차도 밤이 오면 다가오는 그 공허함을 이겨낼 수 없다면? 톨스토이는 알고 있었다. 성취의 절정과 절망의 심연 사이를 오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50에 겪은 붕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그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들이 그의 영혼에 남긴 상처의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모든 천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닌 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쩌면 당신도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품고 살아가는 날들이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그 공허함 속에서 누구보다 깊이 빠져들었고,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울림을 남긴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마치 위대함을 향해 정해진 길을 걷는 듯했다. 웅장한 저택, 풍요로운 자연, 그리고 귀족의 문화가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모든 호화로움은 그를 한 가지 고통으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했다.
그것은 너무 일찍 찾아온 부모의 죽음이었다. 2살 때 어머니를, 9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는 어린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당신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린 시절의 상실이 어떻게 수십 년을 따라다닐 수 있는지. 톨스토이에게 그 죽음들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불안이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조차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인식.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텅 빈 기념비처럼 느껴졌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진실을 매일 상기시켰다. 부모의 손길 없이 자란 그는 먼 친척들과 교사들의 품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 시절은 그에게 혼란 그 자체였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물음들에는 누구도 답해주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던 종교는 그에게 차갑고 형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했다. 교회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규칙과 위선의 상징처럼 보였다. 젊은 톨스토이는 그런 허무함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학문을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그는 곧 전통적인 교육이라는 틀에 실망했다. 그래서 그는 쾌락과 자극을 좇는 삶으로 향했다. 파티, 도박, 순간적인 관계들. 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찬란하지만 길 잃은 청년이라 불렀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내면의 공허를 무언가로 채우려 애쓰며 잠시의 즐거움 속에 평온을 찾으려 했던 시간들. 톨스토이도 그랬다. 여행을 떠나고 전쟁에 참여하며 수많은 강렬한 경험을 쌓았지만 그 어디를 가든 공허는 그를 따라왔다. 그는 그 시절을 목적 없는 삶이라 표현했다. 쾌락만이 목표였고 그 외의 것은 모두 희미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이 삶에 진짜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그 답은 당장 오지 않았다.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치 새로운 길을 찾은 듯 보였다. 곧 그는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이었고 그 속에는 톨스토이 자신의 내면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하지만 창작은 그의 위기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대작을 쓰던 중에도 그는 일기장에 적었다. 내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 모든 성취는 오히려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이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며 도달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섰을 때 허무함만이 남았던 기억. 톨스토이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느꼈다. 그는 러시아 귀족의 딜레마를 글로 썼고 동시에 그것을 살아냈다. 지혜롭고 강한 소피아와 결혼했고 13명의 아이와 함께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 완벽함 아래에는 끊임없는 내면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불을 황금으로 된 감옥이라 불렀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진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만 더욱 분명해졌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소유를 좇으며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그에게는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는 듯 보였다. 우리는 모두 이 삶이 의미 있다고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톨스토이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평생을 걸쳐 추구하는 것들의 사랑, 성공, 안정에 그것을 모두 가졌지만 평온은 얻지 못했다. 우리 역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완벽할 텐데. 그러나 톨스토이는 되묻는다. 만약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면?
그는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다. 무엇이 진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톨스토이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해답은 쾌락도 아니었고 소유물도 아니었다. 그는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여정은 뜻밖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철학과 영성, 그리고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조용한 물음으로 이어졌다.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나눌 것이다. 감정과 이성의 잔해 위에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다시 삶의 목적을 쌓아가기 시작했는지를. 하지만 그 전에 이 길 위에 함께 서 보기를 바란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종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닿는 사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톨스토이의 고뇌와 통찰은 어쩌면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질문을 향한 여정.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 톨스토이에게 그것은 바로 현실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은 위대한 문학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그를 깊은 회의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절망과 호기심 사이에서 그는 스스로의 신념을 다시 세우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았다. 그 시대 가장 빛나던 정신이 그토록 많은 이들이 실패한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 여정의 아이러니는 여기 있다. 그는 가장 복잡한 사상과 책 속에서 해답을 구했지만 정작 단순한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평생 이성을 따라 살아온 그가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이성만으로는 다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질문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인가?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 결정은 그의 세계관, 삶의 방식, 남은 날들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냈을까? 그 변화는 그의 글과 가족,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모습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도 이 여정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편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막 톨스토이의 선택이 남긴 파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쩌면 톨스토이가 찾은 해답이 바로 당신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언제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멀리만 바라보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톨스토이는 철학과 과학의 거장들 속에서 답을 구했지만 마침내 그 단서를 찾은 곳은 아주 소박한 삶의 한 장면이었다. 땅을 일구고 계절을 견디며 살아가는 농부들, 가진 것이 거의 없고 내일이 고단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화로워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깨달음이 그의 여정의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단지 톨스토이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는다. 혹시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그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일하고 슬퍼하고 병들고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살아갔다. 그런데도 웃었고 사랑했고
그리고 믿었다. 톨스토이가 존재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을 때 농민들은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삶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목적의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믿음이었다. 강요된 교리도 맹목적인 신념도 아닌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말없이 지켜온 확신. 이것은 톨스토이에게 혼란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수많은 철학서와 이론을 탐독했지만 왜 그 단순한 농민들이 오히려 그 해답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정작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길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 톨스토이는 처음부터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는 믿음이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항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했던 그는 종교를 비판적 사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젊은 시절 그는 교회를 위선과 형식의 집합으로 보았고 그것을 멀리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삶 속에서 그가 본 믿음은 그가 경멸하던 제도적 종교가 아니라 훨씬 더 순수하고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두 세계 사이의 다리에 서 있는 느낌. 한쪽에는 그를 묶어놓은 논리와 이성, 다른 쪽에는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믿음. 그러나 그 다리를 건넌다는 것은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이성과 자아의 일부를 내려놓는 일이었다. 당신도 이런 적이 있었는가? 옳다고 믿는 것과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순간. 톨스토이의 내면의 싸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결국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성은 모든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적었다. 이성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은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틈새가 열린 순간은 결정적이었다. 톨스토이는 하루아침에 신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희망에 아마도 가장 예상치 못한 감정. 그는 위대한 사상들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농민들의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들은 긴 연설을 하지 않았고 복잡한 철학도 없었다. 그들의 믿음은 일상에 있었다. 아들을 다독이는 어머니, 비가 올지 모를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 밤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는 여인. 그 사소하고 소박한 행동들이야말로 깊은 신앙의 표현이었다. 아무런 보장 없이도 신뢰하기로 선택한 그들의 마음. 그 속에서 톨스토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삶의 진짜 의미는 거대한 성취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순간을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혹시 당신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시기에 톨스토이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러했다. 폭풍으로 인해 온 농작물을 잃은 한 농부. 톨스토이라면 절망했을 그 상황에서 농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에게 물었다. 왜 감사하십니까? 농부는 대답했다. 수확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말은 톨스토이의 가슴을 쳤다. 단순한 그 남자에게는 세상을 초월한 평온이 있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다. 톨스토이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성만으로는 삶의 가장 깊은 물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먼 길을 돌아왔다. 처음에는 스스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가 찾던 답은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의 신념과 삶 속에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는 마지막 한 걸음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의 회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을까? 만약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그는 가장 어려운 여정을 앞두고 있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그 여정은 다음 편에서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들도 어쩌면 자신만의 해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 그리고 궁극적인 변화. 만약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면 수많은 질문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톨스토이는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것에 바로 믿음 속에서 작은 평안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길은 곱고 쉬운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내면의 충돌과 고통스러운 내려놓음을 동반한 인생 전체를 다시 바라보는 길이었다. 톨스토이는 단지 사고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유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을까?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믿음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시점부터 그는 농민들의 삶 속에서 본 단순한 원칙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감사, 겸손,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은 그가 한때 경멸했던 제도적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성, 자신이 진실하다고 여긴 삶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해석이었다. 그는 점점 더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다. 한때 러시아 귀족의 특권과 사치를 누렸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 사교계의 화려함에서 물러났고 직접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들판을 걸으며 일상의 노동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를 감동시킨 사람들의 신앙의 힘을 삶 속에서 보여준 농민들처럼 살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변화는 새로운 갈등을 동반했다. 특히 아내 소피아는 이 갑작스러운 전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톨스토이가 재산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그녀는 아이들이 아무 유산도 없이 남겨질까 걱정했다. 한때 가까웠던 부부는 갈등의 연속 속에서 살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놀랄지 모른다.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톨스토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대가를 감수했다. 그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소설이 아닌 윤리, 신앙,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삶의 의미뿐 아니라 시대의 권력 구조와 불평등에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속에서 발견된다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교육,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에 헌신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글을 쓰며 행동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간디와 같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간디는 톨스토이를 시민 불복종의 정신적 스승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변화가 그의 모든 내적 갈등을 치유했을까? 그 해답은 다소 역설적이다. 그는 새롭게 선택한 삶 속에서 평화를 발견했지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달라진 점은 이제 그는 그 의심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삶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어쩌면 그래야만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톨스토이가 남긴 위대한 통찰과 마주하게 된다. 삶의 의미는 완벽한 정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다. 톨스토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의 의심과 딜레마 속에서 자연스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쁨의 순간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모든 해답을 알아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작은 사랑의 행동, 누군가와의 따뜻한 연결, 그리고 더 큰 무언가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고. 당신은 지금 큰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눈앞에 있는 작은 걸음부터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삶의 마지막 해들 동안 톨스토이는 점점 더 사회적 관습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단순함 속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가족과의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82의 나이에 그는 감정적 소진 끝에 집을 떠나 혼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딴 기차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곁에는 소수의 친구들과 그를 존경하던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은 어쩌면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에게 그것은 그가 뜨겁게 살아낸 삶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와 전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길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사상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딜레마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 겸손, 믿음의 그 정의가 어떠하든 그 세 가지는 가장 깊은 위기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톨스토이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색하고 살아가라고. 그것이야말로 삶을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나 질문 혹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은 성찰과 따뜻한 연결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여정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변화를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배움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톨스토이처럼
어딘가에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또 다른 철학자의 삶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